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할 경우 강하게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재판소원법 표결을 강행하는 데 이어 대법관 증언법 상정도 추진합니다. 사법개혁 3법이 내일까지 모두 처리될 전망입니다.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14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갑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다주택자 급매물이 늘면서 강남권 집값에 균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연일 경고하면서 하락세가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한다면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왜곡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중 다른 두 법안인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사와 검사가 의도를 가지고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왜곡죄가 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위법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을 겨냥한 방탄 입법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증거가 왜곡됐다, 법을 왜곡 적용했다. 민주당은 법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을 의식해 본회의 직전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법 왜곡의 범위와 의도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곧바로 재판소원법도 상정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으로 사실상 사심제라는 논란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늘 오후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어 대법관 증언법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사법개혁 3법을 매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호개인 국민의힘과 합세해 사법개혁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그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사법 3법은 내일 저녁까지 모두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구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이 어젯밤 14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오늘 다시 불러 남은 의혹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오늘 첫 조사였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 의원은 13개의 의혹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5개월 만인데 조사는 1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핵심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입니다. 먼저 김 의원 아내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혐의입니다.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거래소 빕섬 입사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는지 등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사에서 차남 특혜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김 의원을 오늘 다시 불러 남은 의혹들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 20% 선이 무너졌습니다. 계엄 직후보다도 크게 떨어진 17%를 기록했는데요.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동률이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절윤 요구를 거부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이 발언 직후 사흘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26일에 취임한 장 대표 체제 이후 20%대 초반을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12.3 계엄 직후 지지율인 26%보다도 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50대에선 10%대를 기록했고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 31%, 20대에선 23%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에 뒤처지는 수치가 나왔는데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28%로 나타났습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윤어게인 기조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 의원은 JTBC에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선고 관련 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윤어게인 세력으로 보는데 대여투쟁을 하는 게 들리겠냐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 폭주를 제어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들의 질문이 숫자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장 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는 62%로 긍정평가 23%를 3배 가까이 앞질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장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58%로 나타났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 지지도는 장동혁 대표가 들어선 이후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의원들도 전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 장동혁 대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도 의원 투표를 거쳐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지도부가 리더십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환민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치자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4선 중진이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이현승 의원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한 걸 시작으로 재선 의원들은 윤어게인 노선 문제를 매듭 지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충격입니다. 당 지지율이 17%라는 것은 이건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고 다시 한 번 더 절윤 그리고 윤어게인에 대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장동혁 대표와 면담한 중진 의원들의 표정에서도 침통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무기력함 또는 혼란스러움 이런 거에 반영 아닌가 생각. 하지만 장 대표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숙고하겠다고 했을 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용어가 중진회의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성과 없이 보여주기식 회동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내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건데 이틀 만에 의원 투표와 논의를 통해 찬성하기로 결론 지은 겁니다. 저는 이런 조치 자체가 지도부가 지도력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가 재신임 요청에 복귀했는데 지도부의 무능함만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 지난밤에도 이재명 대통령 소셜미디어에서 부동산 투기를 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현장에선 급매물이 늘고 있는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0월 전용 59제곱미터가 29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주엔 25억 원에 계약됐습니다.
저층 매물이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4억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거래대에서 소지 허가서를 넣은 걸로 다주택자 매물이었어요. 한국부동산원은 이처럼 가격을 낮춘 다주택자 매물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서초구와 용산구는 재작년 3월 이후 약 2년 만의 하락입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11%로 4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앞으로 강남권의 집값은 더 내리고 한강벨트 등 그간 집값이 많이 오른 다른 지역으로 하락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층에선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쉽게 이제 매수로 따라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층에서는 조금 더 가격 하락을 전망해서 결정을 유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하락을 언급하며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 대전환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혜택이 끝나는 5월 9일까지 집을 팔지 않은 다주택자에겐 정부가 보유세를 더 매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앱스타인 연루 의혹과 관련해 조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힐러리 전 장관, 앱스타인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비공개로 증언에 나섰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언급된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어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증언에 앞서 자신의 모두 발언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는데요. 의회의 조사는 정치적인 연극일 뿐이라며 앱스타인과는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앱스타인의 범죄를 조사할 생각이라면 트럼프가 언급된 FBI 자료가 왜 빠졌는지 규명하고 앱스타인에게 파티가 언제 열리는지 묻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일론 머스크를 소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위원회가 앱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증언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And the Republicans will join us in demanding that the person who actually appears more times in the files than the former president, who we want to speak with, is President Donald Trump. 그룹 블랙핑크가 오늘 3년 5개월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옵니다. 새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먼저 공개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용산구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물들었습니다. 300명의 팬이 모여 오늘 공개될 새 앨범의 신곡을 미리 듣는 자리였는데요. 디지털 광개토 대왕 능비와 거대한 대동여지도에도 이렇게 블랙핑크의 색깔이 비쳤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순신 특별전을 관람하기 위해 박물관을 찾았는데 곳곳에는 블랙핑크와의 협업을 알리는 이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걸음 앞서 팬들에게 공개가 됐지만 오늘부터 열흘 동안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내에서 신곡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준비가 돼 있고 블랙핑크가 직접 박물관의 유물 8종을 소개하는 음성 도슨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수와 제니는 한국어로, 로제는 영어로 참여하고요. 리사가 참여한 태국어 음성은 3월에 공개됩니다. 이 유물은 신라시대에 제작된 금제 새날개 모양 관모 장식입니다. K-팝과 우리 문화유산의 만남이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지 기대되는데요. 블랙핑크 오늘 오후 2시에 새 앨범 데드라인을 발매합니다. 미래기술 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빠지질 않죠. 우버가 올해 말부터 공중택시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버가 올해 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에어택시의 모습입니다. 수직으로 이륙하는 항공기가 전기로 운행되는데 최대 4명의 승객이 탈 수 있습니다. 앱을 이용해서 마치 택시를 부르듯 항공기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두바이 공항, 쇼핑몰, 호텔, 대학 등 4개의 거점에서 에어택시가 운영될 예정인데요.
항공기를 제작한 조비 에비에이션, 일본의 후지산 등에서 800번 넘게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다며 미국에서도 연방항공청의 승인 절차가 마지막 단계만 남겨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두바이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일본에까지 에어택시 서비스 확장하겠다는 계획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어서 버튼 한 번으로 비행기를 부르는 미래가 현실이 됐습니다. 코스피 6천을 달성하고도 한국 증시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어제는 하루에만 3.6% 넘게 급등해 6,300선까지 뚫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식을 시작하려는 투자자도 늘고 있는데 변동성이 커진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증권사 객장을 찾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코스피가 6,000선을 넘자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겠다며 계좌를 개설하거나 증권사 직원과 상담한 뒤 주식을 더 사려는 이들로 북적이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제 나이 들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노후 자금 생각하고 늘리는 거니까 박아놓고 빼지도 않고 끼지도 않고 그랬더니 이런 좋은 시대가 오네요. 이렇게 붕 떠 있는 기분이에요. 주식 계좌 보면 기분은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이제 돈을 빼야 되나 그런 걱정하죠. 행복한 걱정인 거죠. 그런. 코스피는 개장 직후부터 상승폭을 키우더니 전장보다 3.67% 오른 6,307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공개된 미국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1만 전자와 109만 닉스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현대차도 6% 넘게 뛰었고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LG전자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증시 활성화 정책 속에 한동안 강세는 지속될 거란 평가입니다. 실적, 유동성, 정책 3중주 형태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낙수효과 파급되면서 선순환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빨리 오른 만큼 변동성이 커졌다는 걸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르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대내외 충격 발생할 때 변동성도 크게 확대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 변동성에 대해 취약한 면이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B2 지표인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32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에 멈췄던 북미 대화가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백악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화답하면서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깜짝 회동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김 위원장이 대화 의지를 내비친 데 대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촉대시 정책을 처리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당시 김 위원장과 3차례 정상회담을 열어 한반도를 안정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김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냈지만 끝내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I'd love to meet with him if he'd like to meet, but if he'd like to meet, I'm around and I'll be in South Korea so I can be right over there. 한편 북한은 우리나라를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며 남북 관계가 개선될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존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입니다.
한국을 주적으로 설정하는 게 북미 협상이나 내부 결속에도 유리하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입건된 피의자 7명 중 구속된 건 오 씨가 처음입니다. 오 씨 등이 무인기를 날려보낸 사실은 북한이 지난달 초 한국이 여러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낮에는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영상권, 낮 최고기온도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7도에서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주말에도 이어지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